Let's 우리 get a 이혼하자. divorce. 명절 차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시댁 거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Let's 조카들까지 get a 모두 divorce.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Let's get a 아내는 divorce.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은 없었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가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넘치는 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상이 가득 차려진 시댁 거실에서 이준혁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밥상 앞에 시어머니 정말순이 앉아 있었고 시누이 이준희 부부와 조카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죠. 이준혁은 주방 쪽을 향해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수아야. 한수아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준혁이 소파에 앉은 채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준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조카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정말순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준혁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 다 있는데. 이준혁이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 생각한 거야. 정말순이 아들의 팔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말 거둬. 명절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준혁은 팔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나 진지한 거야. 이준희가 옆에서 한수아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한수아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손에 아직 행주를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가만히 개수대 위에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수아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희가 오빠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도대체 왜 이래? 갑자기 이준혁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잠시 후 한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이준희의 시선이 그 가방에서 멈췄습니다. 명절에 쓸 물건이 들어있기엔 가방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어디가? 앉아. 한수아가 정말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원망스러운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순이 그 눈을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아가 신발장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준혁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한수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이준희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을 골목 끝에서 한수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멈춰섰어요. 한수아가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이준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챙겨뒀던 것인지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였는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차례 음식 냄새만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한수아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죠.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한수아가 정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명절 연휴라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한수아는 끝까지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서울 은평구 낡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한수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진이 동생의 얼굴을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두 자매는 현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한수아의 휴대폰이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준혁의 이름이 반복해서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12번째 전화가 끊기고 나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한수진이 동생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다 봤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디 있어? 오, 연락해. 한수진이 전화기를 뒤집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수아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준혁이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법무법인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한수아는 언니 집 작은 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낡은 손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한수진이 방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한수아가 봉투 안에서 종이 여러 장을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결혼 초에 친정돈으로 땅 산 거 있잖아. 그때 계약서야. 한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와 종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걸 왜 네가 갖고 있어? 한수아가 종이를 한 장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집 정리하다가 복사해 뒀어. 언니한테 맡겼잖아. 기억 안 나. 한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맡긴 건 기억하는데 왜 그때 복사했어? 한수아가 종이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버리기가 싫었어. 한수진이 동생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수진이 한수아를 데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공익 변호사 박지연이 한수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지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 맞으세요? 한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도 통장도 다 남편 이름이에요. 박지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인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부터 모아야 해요. 친정 돈이 들어간 거 있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 서류 있으세요? 한수아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지연이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계약서 뒷면에 메모가 있네요. 한수아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돈 액수가 적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박지연이 자료를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법인 자금 쪽은 제 전문이 아니라서 그쪽은 따로 아는 분께 연결해 드릴게요. 두 분이 역할을 나눠서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법인이요? 남편 회사 얘기를요? 박지연이 한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더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상담이 끝나고 공단 건물을 나서는 길에 한수진이 동생 팔을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법인 얘기 꺼냈을 때 얼굴이 굳던데 한수아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회사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알려고 하면 항상 선 그었거든.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이혼이랑 연결된 거면. 한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준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수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물어봤어. 왜 그랬냐고.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뭐래? 이준희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 생각한 거라고만 하더라. 이유는 안 말해.
한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줘. 사전에 뭔가 있었어? 오빠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수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준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아무 말도 안 하셔. 오빠한테 처음엔 엄청 화내셨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하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아의 오랜 이웃 오말레가 은평구 언니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한수진이 문을 열어주자 오말레가 두 손에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여기 있다고 들었어. 밥은 먹고 있는지 싶어서. 셋이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말레가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아야 있잖아. 준혁 씨가 작년부터 출장이 많았잖아. 한수아가 밥 숟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응. 오말레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아줌마 중에 한 명이 준혁 씨가 서울 마포 쪽으로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고. 아산 쪽도 아니고. 한수아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말레가 얼른 덧붙였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야. 그냥 들은 얘기야. 한수아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한수진이 오말레 눈치를 봤습니다. 오말레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상이 치워지고 오말레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한수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제안서 왔어요. 내일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날 한수아가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박지연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여기 적혀 있고요. 문제는 이 조항이에요. 박지연이 종이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앞으로 남편 사업에 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수아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오는 건 보통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한수아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인하면 안 되겠네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한수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연이 연결해준 조세 전문 변호사 최민준이 한수아를 처음 만난 건 공단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최민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쳐 놓으며 물었습니다. 남편 회사 등기 서류 보셨어요? 한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은 전혀 몰랐어요. 최민준이 서류를 한수아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공개된 자료만 봤는데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회사 재산이 개인 계좌로 자꾸 빠져나간 흔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요. 한수아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최민준이 펜으로 한 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 계좌로 반복해서 돈이 나가요. 7년 동안이요. 한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계좌 명의가 김서연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한수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최민준이 한수아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수아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알아요. 최민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한수아가 계단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한수아가 걷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응. 한수진이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이 누구야? 한수아가 계단을 내려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이래. 한수진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 계좌로 돈이 나간 거야? 한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언니 집 작은 방에서 한수아가 창고를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낡은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수진이 오래전에 넣어뒀던 상자였습니다. 한수아가 상자를 꺼내 바닥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영수증, 메모지들. 한수아가 한 장씩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집어 뒷면을 봤습니다. 오래된 볼펜 글씨로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한수진이 들어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한수아가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땅 살 때 친정 돈 쓴 거. 그때 내가 직접 메모해뒀어. 한수진이 계약서를 받아 읽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박지연 변호사한테 갖다 줘야겠다. 며칠 뒤 박지연이 최민준과 함께 한수아를 만났습니다. 박지연이 상자에서 나온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뒷면 메모 친정에서 가져온 돈, 액수랑 날짜가 다 적혀 있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서류들 필요해요. 회사 계좌 자료랑 같이 보면 그림이 나와요. 박지연이 한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수아가 탁자 위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줄까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일단 연락은 해볼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수아가 언니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오말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나야. 있잖아. 아는 사람한테 또 들었는데. 한수아가 수도꼭지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뭔데? 오말레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아산집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 벌써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던데. 한수아의 손이 개수대 위에서 멈췄습니다. 언제 들었어? 오말레가 말했습니다. 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어. 한수아가 전화를 끊고 바로 박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산집 처분하려는 것 같아요. 빨리 막아야 하지 않나요? 박지연이 잠시 소리를 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바로 처리할게요. 그날 오후 박지연이 집 처분을 막는 법적 신청을 넣었습니다. 최민준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숨겨둔 게 많다는 뜻이에요. 한수아가 전화를 끊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박지연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김서연 씨가 만나 주겠다고 해요. 마포 쪽 카페로 약속 잡았어요. 한수아가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한수진이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밥 먹어. 한수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그 사람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한수진이 동생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한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같이 갈게. 한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갈게. 한수진이 한동안 동생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 골목 안쪽 카페였습니다. 한수아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한수아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김서연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수아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7년치예요. 준혁 씨가 제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이랑 왜 제 계좌를 써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보낸 문자들이에요. 한수아가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김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잠깐만 빌려달라고 나중에 다 정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7년이 됐어요. 한수아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왜 거절을 못했어요? 김서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아 씨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라고, 그냥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한수아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김서연이 한수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저도 바보같이. 한수아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김서연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명절에 아무 말 없이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저도 거기서 나와야 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수아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한수아가 골목 끝에 서서 박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연 씨 만났어요. 서류 받았고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서류예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7년치 이체 내역이랑 문자 출력본이요. 최민준 변호사한테 먼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내일 같이 만나요. 다음날 사무실에서 최민준이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면 돼요. 회사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경로가 나오거든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재산 나누는 소송에도 쓸 수 있어요. 김서연 씨가 직접 진술해 줄 수 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최민준이 한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한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직접 나서 달라고요. 한수아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박지연이 한수아를 불러세웠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또 합의 제안이 왔어요. 한수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지연이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금액은 조금 올렸는데 이번엔 이 조항이 새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남편 사업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한수아가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더 급해진 거네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인하면 안 돼요. 한수아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며칠 뒤 한수아가 이소율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분식집이었어요. 한수아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소율 앞에 밀었습니다. 이소율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금 관련된 거야. 이소율이 숫자들을 눈으로 훑다가 손가락을 한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소율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이 숫자. 한수아가 이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율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때 이 숫자 비슷한 걸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한수아가 기다렸습니다. 이소율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겼어. 이소율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이소율이 혼자 아버지 회사로 갔습니다. 재무팀 자리에 서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율이 자리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물어봐도 돼요? 서재원이 이소율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소율이 숫자 몇 개를 종이에 적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계좌로 나간 돈 어떤 명목이에요? 서재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이소율 얼굴에서 종이에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소율이 서재원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재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소율이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소율이 회사 건물을 나서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재원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박지연 사무실에서 한수아가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제가 정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한수아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 본인 이름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꺼내 찍었어요. 박지연이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한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며칠 후 이소율이 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수아가 문을 열어주자 이소율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더 얘기해줘. 제대로. 한수아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앉아. 차 줄게. 이소율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수아가 차를 2잔 들고 나와 이소율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소율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서재원 씨 표정이 계속 생각나. 내가 숫자 보여줬을 때 눈이 흔들렸거든. 한수아가 차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다시 가볼까 생각 중이야. 근데 엄마 나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서. 한수아가 이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더 듣고 싶어. 한수아가 차잔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오말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아가 받자마자 오말레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아산집 내놓은 거 벌써 발 빠르게 알아보고 다닌다는 얘기 또 들었어.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알아. 이미 막아뒀어. 오말레가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 잘했다. 전화를 끊고 한수아가 박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처분 막는 거 문제 없죠? 박지연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처리 완료됐어요.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수진이 한수아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 가야 해. 같이 나갔다 올래?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 갔다가 나 은행 좀 들를게.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려고. 은행 창구에 한수아가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처음 넣으실 금액은요? 한수아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언니한테 빌린 돈 중 얼마를 꺼냈어요. 직원이 입력을 하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수아가 통장 표지에 찍힌 본인 이름을 내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창구 밖에서 기다리던 한수진이 유리창 너머로 그 표정을 봤습니다. 한수진이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아가 나오자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됐어?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응. 한수진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자. 한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소율이 아버지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이준혁의 사무실이었어요. 이소율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물어볼게. 이번 일이 그냥 이혼이 아닌 것 같아. 이준혁이 이소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른들 일이야. 이소율이 이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혁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옆에나 있어줘. 이소율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이소율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으라는 말을 왜 아버지 입에서 들어야 하는지 이소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연한테 이준혁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지금 너도 손해야.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이러면 너도 곤란해지는 거 알잖아. 김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음 파일을 최민준에게 전송했습니다. 한편 한수아가 은평구 골목을 걷다가 화해 도매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윤영감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 일손 필요하세요? 윤영감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일해 보셨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꽃집에서 잠깐 일했어요. 윤영감이 한수아를 아래 위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연이었어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수아 씨, 방금 확인한 건데요. 상대방 측에서 오래된 진료 기록을 어디서 구했어요? 한수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거예요.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지금 확인 중이에요. 한수아가 가로등 아래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꽃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박지연 사무실에 한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이걸 제출했어요. 한수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보였어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에요. 수아 씨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려는 거예요. 한수아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대방 손에 들어갔는지가 더 문제예요. 최민준 변호사님이 지금 경로 찾고 있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산 쪽 법원이랑 연결된 흔적이 있어요. 준혁 씨가 거기서 오래 관계를 쌓아온 것 같아요. 한수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구한 거라면 오히려 우리 쪽에 유리해요. 지금은 흔들리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이소율이 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수아가 문을 열자 이소율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들었어? 한수아가 아무 말 없이 이소율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소율이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진료 기록이라고? 내가 중학생 때잖아. 한수아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 왜 병원 갔어? 한수아가 이소율 앞에 물컵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 딴 사람을 만났어. 이소율이 굳었습니다.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혼자 있으니까 자꾸 잠을 못 자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어. 이소율이 물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 매일 아침 도시락 싸줬잖아. 이소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한수아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율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웃었어? 한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율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었어. 이소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혁이 이소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소율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소율아, 엄마 편에 너무 기울지 마라. 엄마가 예전부터 좀 불안정했어. 아버지가 힘들었던 것도 있어.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불안정했다고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힘들었던 거야. 너도 알잖아.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왜?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그 진료 기록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율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수아가 언니 집에서 법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영감이 서 있었어요.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윤영감이 말했습니다. 도매상하는 사람인데요. 수아 씨, 여기 계시죠? 한수아가 나왔습니다. 윤영감이 말했습니다. 좀 쉬어야 하면 쉬어요. 자리는 있으니까.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걱정 끼쳤네요. 윤영감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고 일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돼요. 윤영감이 돌아갔습니다. 한수진이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여기까지 왔어?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응.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그날 저녁 이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아산병원이야.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셔? 이준희가 말했습니다. 검사 받고 있어. 언니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한수아가 한수진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대.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가지마. 지금 소송 중이잖아. 박지연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 괜히 얽히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요. 박지연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수아 씨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다음날 아침 한수아가 아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이준혁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한수아가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따지려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혁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재원이 이소율한테 문자를 보낸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드릴 게 있어요. 내일 회사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재원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이소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소율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재원이 말했습니다. 5년치 회계 파일 4번이에요. 제가 직접 정리한 메모도 같이 넣었어요. 이소율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서재원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5년 넘게 이 숫자들을 처리했어요. 뭔지 알면서도 그냥 했어요. 이소율이 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서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소율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압박받은 거 알아요? 이거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도 알죠? 서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소율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오후 이소율이 최민준 사무실로 곧장 갔습니다. 최민준이 서류를 펼쳐놓고 후토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돼요. 박지연이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진술이랑 이 자료랑 수아 씨 계약서까지 합치면 충분해요. 최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원에 바로 제출할게요. 며칠 뒤 박지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진행을 늦춰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더 버티기 어려워진 거예요. 한수아가 화해 도매상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꽃줄기를 쥔 채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꽃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날이 됐습니다. 한수아가 건물 앞 계단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걸어왔습니다. 한수아가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소율이 아버지 이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준혁의 빈 사무실이었어요. 이소율이 서재원한테 받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소율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소율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살면서 그 말을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그 말 나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소율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해야죠. 이소율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소율이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켰어요. 엄마가 중학생인 자신한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 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싸줬어요. 그 시간에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소율은 그때 몰랐습니다. 몰랐던 건지 모른 척했던 건지 이소율은 오래 앉아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이소율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가도 돼? 한편 아산병원 병실에서 한수아가 정말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순이 천장을 보고 누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순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순이 침대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름지고 얇은 손이었어요. 정말순이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그렇게 돈을 움직인 것도 내가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나는 알려고 안 했어. 한수아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살았어. 한수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어요. 잠시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정말순의 거두지 못한 손이 이불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합의 날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 양쪽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지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희 쪽 조건은 두 가지예요. 친정 돈이 들어간 기여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산집 지분 확인. 상대방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준혁 쪽을 봤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준혁이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한수아도 사인했습니다. 이준혁이 일어서면서 한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서재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소율이 회사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가 서재원을 만났습니다. 이소율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서재원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합의가 완료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수아가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체하실 금액이 얼마예요? 한수아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입력을 하고 화면을 돌려 확인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한수아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직원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한수아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 최민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가 준혁 씨 상대로 따로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한수아가 김서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 김서연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해요. 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말이었어요. 한편 이소율이 이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준혁의 사무실은 전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소율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이준혁이 이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이 줄어들 거예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왜?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버지 얼굴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율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소율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붙잡지 못했어요. 마산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말순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희가 운전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해요? 정말순이 한동안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잘 돼야 할 텐데. 이준희가 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정말순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준희가 앞을 보며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사날이었습니다. 은평구 골목 안쪽 작은 빌라였어요. 한수진과 이소율이 짐을 날랐습니다. 상자가 많지 않았어요. 한수아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창가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어요. 한수아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진이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디다 놓을까?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이소율이 짐을 내려놓으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다.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충분해. 이소율이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한수아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수진과 이소율이 돌아가고 한수아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화해 도매상에서 받아온 꽃 한 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지에 쌓여 있었어요. 한수아가 그것을 꺼내 물이 담긴 빈 컵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올려놨어요. 며칠 뒤 한수아가 꽃 한 단을 들고 한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수진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한수아가 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매상에서 가져왔어. 한수진이 꽃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야?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리시안서스야. 오래가는 꽃이야. 한수진이 꽃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알아?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요즘 꽃 이름 외우고 있어. 한수진이 웃었습니다. 한수아도 웃었어요. 두 자매가 꽤 오래 웃었습니다. 이소율이 퇴근 후 엄마의 새 방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귤 한 봉지를 들고 왔어요. 한수아가 귤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어? 이소율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귤 좋아하잖아.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소율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냥 기억했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귤을 까먹었습니다. 이소율이 귤 껍질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 무릎에서 잠든 적 있잖아.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응.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나? 한수아가 귤 한쪽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무거웠어. 이소율이 웃음을 참다가 터뜨렸습니다.
한수아도 따라 웃었어요. 웃음이 가라앉고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소율이 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응, 이소율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 한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소율이 돌아간 뒤 박지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수아 씨, 모든 절차 다 끝났어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수아 씨가 더 수고하셨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수아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 화해 도매상 불빛이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 하나를 넣었어요. 화해 도매상에서 받은 첫 월급이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수아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손이 30년 전 처음 시댁 문을 들어서던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본 사람뿐이었어요. 한수아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가장 단단한 언어였습니다. 누군가는 참는 것이 지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수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긴 세월 동안 아무 말 없이 쌓아온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결국 그녀를 지켰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받은 여자가 복수로 끝을 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첫 월급 봉투 하나를 손에 쥐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무게는 그 누구의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수와 같은 분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한수아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